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연의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여론조사 수치는 쭉 봤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네, 일단 내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일주일 전 마지막 여기 순서로요. 오늘 따져본 여기는 일주일 뒤 승자의 조건입니다. 예. 먼저 현재 전체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JTBC 기준 윤 후보가 지지율에서는 소폭 앞서 있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전히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는 박빙 판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양측 모두 승부처로 꼽는 중도층을 보면요. 38대 38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초접전, 초박빙인데 양쪽 캠프 얘기도 들어봤습니까? 네, 양쪽 캠프한테 물어봤더니요. 일단 현재 판세 박빙이라는 진단은 같았는데요. 다만 민주당에서는요. 이 후보의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뒤에 흐름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요. 먼저 전체 지지율 보면요. 이 후보가 이번 주에 오차범위 내로 추격을 했고요. 또 다른 지표,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묻는 예상 지표에서도 지난 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17%포인트나 뒤져 있었지만 이번에 오차범위 내로 좁힌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지표입니다. 누가 선거운동을 잘했는지 묻는 선거운동 평가 항목에서도요. 이재명이 잘했다. 이런 긍정평가가요. 2월 들어선 처음으로 윤 후보보다 높은 55.3%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 후보 입장에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앞두고 역전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요. 지난 13대부터 19대 지난 대선까지 선거 전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혔던 적은 저희가 살펴보니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박빙 상황이었던 18대 대선 때를 한번 보더라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4%포인트 정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우세했는데 결국 대선에서 승부가 뒤바뀌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의미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우세한 것이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 선거가 역대급으로 불릴 만큼 초박빙 선거이기 때문에 역대 대선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윤 후보로서는 적극 지지층이죠. 20대 남성의 투표율이 관건이란 분석 나옵니다. 현재 20대 남성의 윤 후보 지지율 살펴보면요. 여전히 51.5%로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투표 의향, 저희 조사에서 보면요. 적극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자가요. 전체에 비해서 저조한 76.9%, 7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네. 지지층의 투표율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결국에 승패를 좌우하는 건 자신의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만 명 넘게 속출하는 코로나 확진세도 투표율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모레부터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서부터 지지층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 승자의 조건, 오늘 여기에 결론은요. 지지층 투표율 승패에 달렸다. 네, 안지연의 여기 마지막까지 수고 많았습니다.